평생 뼈가 부서져라 뒷바라지한 삼남매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려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평생 고기 누린내를 맡으며 일궈낸 상가 건물과 아파트를 빼앗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짐승만도 못한 이 핏줄들은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재혼 상대를 돈 노리고 접근한 늙은 제비라며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멀어 어미까지 버리려던 자식들이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지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던 낡은 점퍼 차림의 그 노인이 사실은 수백억 대의 자력을 가진 무소불위의 재력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어미의 등에 칼을 꽂은 자식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68세 엄마의 소름 돋는 참교육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28, 핏덩이 같은 삼남매를 두고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펄펄 끓는 가마솥 앞을 단 하루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돼지국밥집 주방에서 버틴 40년. 68이 된 영숙의 손마디는 나무 뿌리처럼 굵게 비틀렸고 손끝의 지문은 독한 세제에 녹아내려 반질반질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늘 찌든 고기 누린내가 났습니다. 그렇게 뼈를 갈아 지켜낸 재산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삼남매를 본가로 부른 날 거실에는 묘한 흥분감과 끈적한 탐욕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은 오직 영숙의 마른 입술에 꽂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벌써 상가 건물 등기권리증이라도 받아든 양상기된 뺨을 감추지 못하고 실금실금 웃음을 세어냈습니다. 영숙이 탁해진 목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나 만나는 사람 있다. 남은 평생 그 양반이랑 합치기로 했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째깍째깍 벽시계 소리만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지던 정적을 깬 건 평소 가장 살갑던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잔뜩 일그러진 아들의 얼굴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바친 헌신이 단 3글자의 모욕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이 만난다는 70대 김노인이 인사를 오자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험악해졌습니다. 목과 소매가 누렇게 늘어난 낡은 체크셔츠, 밑창이 닳아 비스듬해진 낡은 구두, 마당에 세워둔 털털거리는 구형 소형차에서는 시동을 끌 때마다 매연이 훅 끼쳤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 찼습니다. 참다 못한 둘째 아들이 삐딱하게 소파에 기대앉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우리 엄마 상가랑 아파트 노리고 접근하신 거 아닙니까? 노인네들. 외로움 달래는 척하면서 빨대 꽂는 늙은 제비들이 요즘 워낙 많아서요. 대놓고 쏟아지는 모멸찬 언사에도 김노인은 덤덤히 사람 좋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일어서던 김노인이 거실 탁자 위에 꼬깃꼬깃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슬그머니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내 작은 성이네. 낡은 봉투를 겼는지라며 코를 쥐는 며느리의 콧방귀 소리와 함께 그 봉투는 이내 구석에 쌓인 폐지, 더미 속으로 발길질 당해 처박혔습니다. 초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스산하게 베란다 창문을 때리던 깊은 밤, 타는 목을 축이려 안방 문을 열던 영숙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자식들의 은밀한 속삭임에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요즘 가스불도 자주 켜놓으시잖아. 치매 초기 판정받게 해서 성년후견인 신청부터 하자. 그 영감탱이는 법적으로 접근 금지시키고 딸의 앙칼진 목소리에 큰아들이 탁자를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재산은 우리가 관리해야 지키는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노인네한테 뺏길 순 없잖아. 어둠 속에서 영숙의 심장이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 살을 찢어 먹이고 내 피를 뽑아 키워낸 내 새끼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돈줄을 주겠다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영숙의 주름진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캄캄한 화면 위로 녹음 중이라는 붉은 불빛만이 일정한 박자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집안. 영숙은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주던 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던 큰아들, 결혼식 날 엄마가 최고라며 눈물 짓던 딸. 그 모든 기억이 가증스러운 연극처럼 느껴지며 영숙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내 뼈가 으스러지는 줄도 모르고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웃었으니 영숙은 피가 맺히도록 꽉 깨문 입술 사이로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벽에서 액자를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낡은 앨범 속 사진들을 북북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산산조각난 40년의 추억 위로 뜨겁고 짠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고개를 든 영숙이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30년 만이네. 자네 아직 그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맞지? 그로부터 일주일 뒤 며느리와 아들들이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 가식적인 미소를 얼굴에 잔뜩 바른 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새 기력도 없으신데 좋은 물에 온천 여행 좀 다녀오세요. 여기 여행사 서류에 도장만 꼭 찍어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모실게요. 그러나 모진 세파를 견뎌낸 영숙의 매서운 눈썰미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화려한 일본 온천 여행 팸플릿 밑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빳빳한 종이. 그것은 다름 아닌 요양원 강제 입소 동의서와 재산권 행사 위임장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소름을 애써 억누르며 영숙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인주의 도장을 누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산만한 사내 2명이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온 백발의 노신사. 최고급 이탈리아제 캐시미어 코트에 날카로운 은퇴 안경을 쓴 그는 놀랍게도 그 허름하고 냄새나던 김노인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며느리의 턱이 덜덜 떨리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늘어난 셔츠 차림의 초라한 촐로는 온데간데였고 숨이 막힐 듯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거물급 자산가의 모습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김노인은 맨손으로 시작해 수백억 대의 부를 일군 중견기업의 창업주이자 거대 기부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날 타고 온 낡은 구형 자동차는 그저 주말 농장 밭일을 갈 때 흙 묻은 채로 타는 오래된 에마였을 뿐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자식들이 뒷걸음질 치며 서로의 눈치만 보는 사이 김노인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대표 변호사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탁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의 온도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늘한 변호사의 음성이 비수처럼 꽂혀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레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며칠 전 김노인이 탁자에 두고 갔던 그 봉투였습니다. 폐지 더미에 섞여 버려질 뻔했던 꼬깃꼬깃한 누런 봉투.
김 회장님께서 며느님의 사채 빚 2억 원과 둘째 아드님의 불법 도박 빚 3억 원을 모두 조건 없이 청산해 주시려 준비했던 수표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자식들의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돈에 미쳐 어미까지 요양원에 처박으려던 놈들이 제 발로 굴러들어온 5억 원짜리 구명주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걷어차버린 꼴이었습니다. 아연실색한 큰아들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덜덜 떨리는 무릎을 꿇고 김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단단히 오해를. 그러나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고 뾰족한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거기까지 해라. 내 집에 그 더러운 손 들이밀지 마.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재력가인 김노인의 등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두툼하게 철해진 서류철을 꺼내 무릎 꿇은 자식들의 면상에 가차없이 흩뿌렸습니다. 펄럭이며 떨어지는 종이들은 모두 법적인 효력을 갖춘 서류들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대준 전세금 3억, 식당 차린다고 징징대서 가져간 2억, 그리고 매달리들 새끼들 영어 학원비로 빼간 돈. 전부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공증 처리해놨다. 영숙의 선고에 자식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완벽한 차용 기록과 치매로 몰아가려던 그날 밤의 통화 녹음 파일이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탐내며 침 흘리던 내 상가랑 아파트? 어제부로 김 회장님 재단에 전부 기부하는 걸로 서류 싹 다 끝냈다. 바닥에 주저앉아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식들을 향해 영숙이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마지막 쇠기를 박았습니다. 아, 그리고 니들 지금 깔고 앉아 호의호식하는 그 집들 말이야. 그 집들 전부 내 명의인 거 설마 잊고 까불었던 건 아니겠지? 오늘 아침에 주변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금매로 다 내놨다. 딱 일주일 줄 테니 당장 짐 빼서 내 집에서 나가. 영숙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며칠 만에 길바닥에 나앉아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생긴 자식들은 그제야 눈물 콧물을 범벅하며 영숙의 발등에 얼굴을 비벼댔습니다. 엄마, 제발요. 애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딸의 애끓는 절규에도 영숙의 굳은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뼈와 살을 파먹고 자라면서도 고마움조차 모르는 뻐꾸기 같은 것들. 영숙은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큰아들의 손을 벌레 치우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내 자식들은 내 기억 속에서 전부 죽어 없어졌으니까. 쾅! 매정하게 닫히는 현관문 너머로 모든 것을 잃은 자식들의 오열이 짐승의 단말마처럼 처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한적하고 공기 맑은 시골. 작고 예쁜 전원주택 마당에는 따스한 봄볕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흙이 잔뜩 묻은 호미를 쥔 채 옆에서 서툴게 상추를 솎아내는 김 노인을 보며 티 없이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자식들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지난 40년의 억울한 세월이 봄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굴레도 자식이라는 무거운 족쇄도 모두 끊어버린 69세의 봄. 비로소 온전한 나를 되찾은 영숙의 등 뒤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영숙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진짜 자유이자 남은 생을 찬란하게 빛낼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